밖에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눌 강남문화재단의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는 강남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강남에서 그냥 직장을 다니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 예술가 분들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 강남의 문화랑 과연 있는가, 강남의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총 8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시고, 아니면 뭐 잘 모르시는 그냥 강남의 문화재단이구나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는 강남구청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강남 합창단, 그리고 19개의 문화센터, 3개의 도서관, 그리고 2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서 음악배달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강남문화재단 문화정책팀의 김소연이라고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간단하게 우리 전채린 선생님부터 우리 같이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채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 강남구 국민이자 그리고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은 피아니스트이고, 그리고 학교에 출강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인천과 강남을 오가면서 그 영화 관련된 예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 직업은 이제 영화 감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신청하신 이름만 보고 그 평론가신가? 종종 우회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구민이면서 문화를 사랑하는 프리랜서고요. 강남 문화에서 우리가 느끼고 그런 강남 문화에 대해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강남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연극배우 조익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남에서 보석처럼 찾기 어려운 연극배우분이 네, 여기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그 앞에 분들은 다 이제 예술가신데 저는 사실 일반 사람이에요. 저는 서초랑 강남 일대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 영화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문화 활동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좀 무섭네요. 근데 저희도 사실 오늘 1회차랑 2회차는 사실은 구민들의 생생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이랑 강남을 오가고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다들 이렇게 엄청나신 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많이 긴장되는데 드립니다. 네. 본명이신 거죠? 네, 본명입니다. 네. 너무 이름이 가명을 쓰시나 그래서 예술가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좀 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강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즘 기사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문화 향유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강남이라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고, 혹은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인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뭘 느끼고 어떤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남이라는 곳이 가지는 지역 문화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로 끌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답이 끝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강남은 강남 스타일만 있는가, K-팝만 있는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장인이나 이런 일로서 강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남이라는 곳에 왔을 때 무엇을 하면서 평소에 즐기는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동진 선생님은 어떻게? 먼저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노는 핫플레이스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만남의 장소로 일단 강남이 좀 이렇게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데이트를 예전에 이제 와서 많이 또 했었고 지금도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이 마찬가지로 커플이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와서 데이트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일단 문화적으로도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아니, 많이 근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네. 저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 뭐 종로에 가면 연극이 가득한 문화 도시, 그렇죠. 서초에 가면 클래식이 가득한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이런 곳, 네. 뭐 이런 뭐 저기 신림 이런 데로 가면 대학가의 중심의 대학생들의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시그니처처럼 있는데 강남은 과연 정말로 실제로 구민들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을 처음에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막 개똥을 하다가 문화 쪽으로 이제 얘기하려는데 정말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채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남을 생각할 때는 저한테 있어서는 강남의 즐거운 녹지, 예를 들면 선정릉이라던가 아니면 청담공원이라던가 아니면 압구정 그 토끼굴이라던가 네. 이쪽을 통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한강공원이라던가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고요. 또 강남을 생각한다면 맛집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맛집이 참 많죠. 요즘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맛집들도 오래 가는 이런 노포들이 또 많으면 이게 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강남은 또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서 약간 또 네, 아쉬운 마음들이 또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박주현 선생님은 네, 강남에서 어떤 것들을 즐기면서 지금 사시고 계시는지. 저는 강남 하면 강남역이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거기가 표면적으로 보면 유흥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걷기도 좋고 디자인도 사람 많이 돼 있고 길거리 보시면 미디어 거리라고 네. 디자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도 즐기고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문화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콤비네이션한 동네 강남을 생각하고 여기 강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이제 강남시어터랑 오이와트 네, 전에도 맞습니다. 오이와트 무대도 섰었는데 아, 정말요? 네, 강남시어터가 강남역에 바로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긴 네, 하는데 네, 네. 거기 목요 연습 무대는 공연 너무 좋고 키즈 공연도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좀 그게 홍보가 많이 돼서 어린이도 즐길 수 있고 어른도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역삼동 뒤에 보면 국기원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들과 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공공적인 가치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강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재 선생님은 서초랑 강남을 주 무대로 이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이 서초랑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너무 다르죠. 일단 서초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서초는 좀 어르신들 동네 느낌이에요. 사실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연령대를 봤을 때 강남이랑 비교하면 정말 뭔가 어르신, 뭔가 보수적인 동네 느낌이고 실제로 뭐 핫플레이스 이런 건 전혀 없다시피 하고 물론 일부 있지만 강남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사실 그 서초도 물론 문화예술 발달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디어폴이 저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강남역에 이렇게 깔려있는 네네. 사실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지나쳐서 그게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디지털 예술도 상당히 뭔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공신대 강남역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사람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미 충분히 뭔가 디지털 쪽이나 뭐 앞으로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뭔가 뭐 NFT 아트 쪽으로 네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게 되게 많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프라들이 사람들에게 좀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페스티벌을 매년 하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남 페스티벌을 관에서 진행하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주로 코엑스에서 뭐 전체 강남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지금 한 분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시죠?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선정릉에서 진행하는 선정릉의 그 역사를 담은 그 뮤지컬도 진행되고 작년만 봐도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성동에 미디어 아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저희 미디어 전광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전광판을 전체가 같은 시간에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많이 알고 같이 즐길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즐겨야 사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들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강남의 문화, 내가 느끼는 강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사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스페셜 플레이스는 어떤 곳인가를 묻고 싶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강남역 미디어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술과 향락의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은 강남이 이런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문화나 여러분들의 직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강남에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동진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화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네. 짧은 이제 영상 같은 걸 여러 다른 이제 뭐 어린 친구부터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주로 이제 동영상 찍는 거에 이렇게 뭐 어려워진 않으시는 것 네네. 같아요. 워낙 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자체적으로 이게 뭐 지금 어디다가 사실은 임대를 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어떤 투자나 이런 돈의 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뭐 이제 좀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또 SNS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카페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소규모 이런 강남을 알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네. 좀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각자 이제 그 시민들이 네. 뭔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국민도 좋고요. 네. 좀 자기가 이제 강남에 와보니까 뭐 이런 건 너무 신기하고 좋다. 네. 또 강남 국민들도 사실은 되게 이동거리상 많이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면은 딱 그 지역에만 네. 머물러 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강남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짧은 영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강남이라는 조그만 소재로 이제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스타를 활용을 해서 누구나 올릴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영상 아니면 찾아가는 어떤 그런 사진도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면서 강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있으면 웹상에서 네네. 네, 그러면은 좀 활발하게 좀 강남도 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알릴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좋은 발견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박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아까 이동진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공간 구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요즘은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팝업 스토어처럼 많이 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잠깐 단기적으로 이제 예술가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공간들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백화점 같은 데서는 온라인 갤러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재단에서도 문화재단에서도 따로 이제 온라인 갤러리 사이트 같은 거를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 홍보 같은 거 이외에도 작품들이 있으면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익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요. 강남에 살지는 않아요. 왠지 그냥 생각이 낯선 동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들지 않는 도시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지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잠깐 조그마한 틈 안에서 문화라는 새싹이 자라나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라는 곳에서 많은 대관적인 지원이 있어준다면 사실 예술가들이 서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지 자기만 가지려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관 시설이 뭔가 있어지고 거기에 지원 사업에 누군가 뛰어들게 된다는 거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러한 것들이 좀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공간이 늘리고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있는 공간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강남구가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가 강남에는 이런 작은 소극장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강남에 등록된 극장만 36개가 작년 기준으로 있었고 물론 그 사이에 작년에 폐업하는 공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고 또 미등록,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들 수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서울시 안에서 공연장 수로는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시죠. 그죠? 압구정에 어떤 극장들이 있고, 뭐, 역삼에는 어떤 극장들이 있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고, 이런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강남이라는 거에 한정 짓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은 어떤 부분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문화예술은 이건 강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펼치고 싶은 건 어떤 것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예술가를 하신다면 혹은 시민으로서 즐기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 선생님 한번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그런 대학로에서 그런 길거리 공연 같은 것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역 바로 앞에 있는 그 큰 공원에 그런 되게 작지만 그런 재밌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 근처나 그런 뭔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남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뭔가 좀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아까 그런 물품 그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뭔가 공연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뭔가 더 호기심을 유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렇게 되게 자연 속에 상당히 많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서 문화예술을 더 많이 누리고 싶거든요. 자극적이면은. 그래서 뭐 페스티벌이든 간단한 버스킹 같은 거든 거의 뭐 매일 그냥 공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산책경 가면 항상 뭔가 행사가 문화예술 이렇게 뭐 길거리 전시라든지 그냥 가면 항상 뭔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냥 마스크 벗은 매일 갈 예정이라서 공원에 네. 공원 산책 갔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것도 근데 강남이라는 곳에서 근데 진행하는 게 참 아이러니인 부분이 있는 게 막상 진행을 하면 너무나 이것들을 같이 즐겨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음으로 미친 듯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버스킹이 일부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민원적인 부분들이나 코로나로 힘든 이제 소상공인 이런 것들 생각해서 지금은 올해 버스킹은 약간 카페로 저희가 사실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이런 지역과 연계된 카페에서 이런 버스킹 공연들을 지금 매주 화요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되게 즐겨주시는 분들과 이것들이 소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점들을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네. 너무 적막하고 사람들이 거니지 않지만 강남구에 또 이제 숨어있는 길들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저는 음악을 좀 꼭 생음악이 아니고 라이브가 아니고 버스킹 같은 거 말이죠. 소음 볼륨을 조절하다 보면 음악을 좀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전제 중에 여러 개 중에 또 생각나는 문화 해우소랑 문화 건의함 이런 거 해가지고 게시판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방문해서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도 좋겠고 아니면 문화 포인트 제도 이런 걸 해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참여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준다거나 해서 그걸 뭐 강남구 상품권을 바꿔서 쓸 수 있고 소상공인도 같이 발전 그런 생각도 했었고 누리고 싶은 문화에서는 또 크로스 오버 해가지고 동적인 거와 정적인 걸 결합해서 뭐 이렇게 댄스 하면서 또 연주자들도 참여하고 아니면 전시를 하면서 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토리텔링 뭐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콘서트 그러면서 한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 동적인 거 정적인 거 합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단에서 한 도서관 3개라는 게 네. 구립 도서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는 거 뭐 일원동 다 여기 마루도서관 네, 네. 여기서 뭐 영화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사실 재단에서는 그 강남 시어터에서 무슨 영화죠? 독립영화 상영회를 매달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참 많은 분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았을 텐데 많이 오셔서 네, 조금 적은 숫자가 오셔가지고 결국 저희가 조금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한번 조금 바꿔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뭐 문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강남에는 어떤 지역 문화가 있을까요? 네. 전채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남구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일이고요. 네네. 지금 압구정 로데오 쪽에 이제 케이팝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구에 정말로 많은 수많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들이 많이 오는 만큼 강남구가 정말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정말 주류적인 음악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 그런 약간 마이너한 부분의 문화예술까지도 다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판토마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마이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접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들의 그런 예술 분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시도적으로 시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홍보 같지만 잠깐 홍보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그 목요일날 진행하는 목요예술 무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다양한 장르의 이제 뭐 연극부터 뭐 클래식, 그 마임, 뭐 행위예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공연들이 진행을 해요. 강남 시어터에서. 그래서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 있으니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박주연 선생님은 네. 강남이라고 하면 좀 표어가 미미위 네. 강남이잖아요. 그게 나눠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는 품격의 도시 강남인데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강남을 향해 나가려면 이제 강남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 면에서 뭐 이기적이나 깍쟁이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품격 있으면서도 특징 있고 또 다른 또 다른 유일성을 가지려면 일단 이제 걷기 좋은 강남이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거기서 또 차를 가져와서 한다는 거는 태안로 강남 2호선, 4호선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볼 것도 많으니까 건강도 챙기고 신체적인 건강과 또 정신적인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러려면 이제 예술가랑 즐기는 향유자나 어린이들 아니면 취약계층도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예술가와 향유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서 방향 중에 하나는 뭐 문화 키트를 배부한다든지 우편으로 보내줘가지고 꼭 예술가를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문화 키트 같은 걸 배부해준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도 개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 향유권이라는 우리의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서 향유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향유권을 충분히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즐기고 있지 않다면 앞의 이야기와 똑같이 정말 정보가 없어서 혹은 뭐 너무 여러 다른 가지 이런 비싸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너무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의 얘기를 한번 마무리로
대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좀 붙여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서 얘기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화협력권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이것들을 내가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채워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 장황하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직 적고 계시지 않는 이동기 선생님부터 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다들 눈을 마주치시지 않고 열심히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날짜로 이렇게 네. 무슨 일 며칠이냐 이러면 그런 네, 네. 일단 그 문화 향유권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신조어인가요? 저는 좀 이게 그죠. 최근 들어서 참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약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딱 문화 향유권이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생각들은 말 그대로 이제 풀이하자면 문화를 제가 즐기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느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사실 그 예술도 있는 거고 어떤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또 예술 이외의 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안에 또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럼 나는 이제 영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그래도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 외적으로는 사실 잘 저도 좀 낯설거든요. 사실은 직업을 영화업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 미술이나 다른 무용, 연극, 아니면 뮤지컬, 다양한 어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관심을 막 대단히 표현을 제가 막 하면서 이렇게 보러 가고 그러지는 사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좀 이렇게 예술 문화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걸 직접 발품을 팔아서 보고 뭔가 가서 느끼고 전달되어 오는 어떤 그 작가라든지 아니면 정말 작가가 아니더라도 네. 또 시민이 만든 모더라도 이걸 보고 또 그걸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 역시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 강남의 이 그 예술 문화라는 게 왜 역삼의 LG 아트 센터도 있고 네. 큰 대형 네. 뮤지컬 장도 있고 양재 한전 세트도 있고 약간 이제 뭐랄까 강남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결부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고급화돼 있고 뭔가 상업적인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기에는 되게 뭔가 큰 돈을 소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문화가 돈을 물론 이제 지불하고 이제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외적으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강남에 오시는 외부 시민들,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어떤 자체적으로 뭔가 형성돼서 문화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이 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말하는 게 그만큼 이제 예술이나 이렇게 문화라는 게 어렵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서 뭔가 예술가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같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걸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일반인의 입장이라 되게 말하기 뭔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화하면 그런
일상 속에 이렇게 많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뭔가를 찾아간다거나 그렇지 않고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길 가면서 본다거나 뭐 어쩌다가 봐가지고 진짜 우연찮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아무래도 이런 문화를 즐기는 그런 대중의 약간 흐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아까처럼 인플루언서가 뭐 이런 걸 해줬다 하면은 엄청 몰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약간 현재 이런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그런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뭐 연극, 예술 아니면 좀 비주류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퍼져 있나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일상에서 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던가 뭔가 그런 장소? 소소한 작은 어떤 계기라도 있으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관심이라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작점이 아직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막 뛰고 계시는 걸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찾아보기까지가 진짜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강남에서 그런 가장 그래서 서울에서 또 가장 유명한 곳이니만큼 뭔가 그런 유명한 뭔가를 잘 만들어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찌든 선생님이 문화재단에 큰 숙제를 갑자기 떡하니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될지도 약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또 저희가 같은 기초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더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더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아니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수고. 네네네. 네, 후회하시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것저것 팔로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 보면은 너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글인 것 그쵸,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안 읽고 그냥 이렇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짧고 강렬하게 네,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피드가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거 뭘까 싶어서 내가 들어가서 찾아보게끔 만들어서 그걸 내가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그냥 여기 링크를 눌러보면 보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누르는 순간 누른 사람은 들어가서 어차피 그걸 다 읽을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적극 동의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이 여러분들 얘기를 기초로 뭐 한순간에 막 퀀텀 점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저희도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소중한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기회에 저희랑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